여러분, 대형마트의 규제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있으면 반격 1km 내에 질 수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휴무일을 반드시 한 달에 2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규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때려 놓으니까 이게 대형마트가 죽어버리는 거야. 대형마트가. 당장 롯데만 하더라도 거의 뭐 200개 넘는 점포 2, 3년 안에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전국에서 보면요. 지금 대형마트가 별로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2015년에 404개였는데요. 예. 2019년에 405개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3, 4 합계가 이런 거예요. 안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안 늘어난다는 뜻. 여러분, 지역경제에서요. 지역경제에서 대형마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어느 지역이든지요. 이 대형마트가 있으면 랜드마크 역할을 하거든요. 야, 우리 이마트 앞에서 보자. 우리 롯데마트 앞에서 만나.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에서는 대형마트가 완전히 랜드마크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대형마트 주변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에 살 수 없는 것들을 쫙 상가가 꾸려집니다.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가 대형마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대형마트는요. 신선채소나 이런 것은요.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해요. 지역경제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납품을 하게 합니다. 납품을. 그리고 대형마트 안에는 작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많이 입점도 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큰 힘이 돼요. 그런데 이 대형마트를 규제를 해. 왜? 전통 상권 살리자 이렇게 하고 대형마트를 조지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를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진짜 웃긴 것은 대형마트도 이렇게 쭉쭉 줄어들고요. 2019년 현재가 405개였다 그러면 원래 롯데만 하더라도 적어도 16개 이상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00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300개대로. 그만큼 대형마트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통시장도 오히려 죽어요. 오히려. 2005년에 27조 3천억 원의 매출액을 일으켰는데 2019년에는요. 23조 7천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개수도 전통시장이 1660개가 전국에 있었지만 1517개로 줄어들었어요. 1517개로. 참 아이러니하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해서 대형마트를 규제를 했는데 이게 2개가 동시에 줄어들어. 2개 동시에. 이게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그냥 대형마트는 대기업의 자본, 저 죽일 놈들, 우리 전통상권을 갉아먹는 놈들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자리를 누군가 메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대형마트도 줄어들고 전통시장도 줄어드니까 이 자리를 메꾼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메꿨을까요? 제일 빨리 메꾼 곳은요. 당연히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서 이걸 다 메꿨어요. 실제 온라인 매출이 확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온라인 매출 자체가. 오프라인은 죽고 온라인은 뜨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온라인의 강세가 굉장히 세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지금 앞으로요. 굉장히 고난을 겪을 거예요. 고난을 겪을 거예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이게 계속될 거니까 말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언제까지 갈란지 몰라요. 그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혜택을 받은 곳. 대형마트를 죽이고 전통시장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좋아지는 곳은 여기더라. 여기가 어딜까? 바로 중형 슈퍼마켓이라는 거예요. 중형 슈퍼마켓. 이게 바닥 면적이요. 3,000제곱미터가 되면 대형마트로 봅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면 이거는요. 대형마트라고 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를 안 받아요. 규제를 안 받으니까 이 3,000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슈퍼마켓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장보고 식자재 마트 매출액 늘어난 거 보세요. 매출액. 장난 아니게 늘어나죠. 2013년 대비 2019년이면 매출이 더블로 늘었습니다. 1,576억 원 매출하던 게 3,164억 원에 매출합니다. 우리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블이 아니라 몇 더블 늘었어요. 370억 하던 매출이 1,964억 원 하고요. 원플러스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403억 하던 매출이 1,749억 원. 장난 아니죠? 예. 트라이얼 코리아 이거 일본계입니다. 일본계. 여기도 계속 뜨죠? 세계로 마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은요.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고 문을 닫으니까 많은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큰 식자재 마트 슈퍼마켓으로 가더라.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가더라. 저는요. 이런 자체가 굉장히 잘못 선정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대형마트를 앞에 만들면서 거기 앞에를 전통시장을 같이 두는 거예요. 같이. 근처에다 두면서. 전통시장에 놓는 거와 대형마트에 놓는 걸 좀 구별해 가면서 전통시장에 좀 지저분하고 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상가를 정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마치 풍물의 거리처럼 만들어주면서 거기서도 팔고요. 예, 대형마트에서도 팔고요. 이런 모델을 가져가면 진짜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일본을 참 많이 가봤어요. 제가 대학 때도 이 일본 여행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막노동을 해서요. 그 돈 버는 돈으로 일본을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가보면 전통시장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잘 이어져 있고요. 예, 거의 현대식 시장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를 바가. 지금 우리는 가보면 그 정도로 안 돼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가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 이미 일본은 그렇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자고. 우리는 전통시장이 돈 엄청나게 쏟아 부었지만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전통시장 자체를 새롭게 딱 짓더라니까요. 새롭게. 여기는 뭐라고 해요? 젓갈거리. 여기는 김의 거리. 예, 여기는 과일의 거리. 여기는 야채의 거리.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위에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큰 쇼핑몰하고 비슷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규제가 능사가 아닌데 계속 규제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규제밖에 모르나 봐요. 이게 여러분 경제정책은 항상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돼요. 이게 잡는 정책이 아니라 키우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면 규제 1번대로 가거든요.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은 수요를 계속 규제하는 거고요. 예, 또 공급을 규제하는 거고요. 포지티브 시스템은
수요가 적으면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주고, 예, 공급이 많으면 이게 수요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긍정의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부정의 시스템이 천지니까 도대체 이렇게 가서 과연 규제가 능사일까요? 규제는 시장을 좀먹는다. 저는 이렇게밖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 혁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